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1분 51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중동 백과사전 알파고 신한 씨 아시아인 기자 오늘은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과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뉴스 안에서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란 혁명수비대여서요. 오늘은 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뭔지 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나라 하나의 군대가 하나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군사 조직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선생님, 이거는 사실은 웬만한큼 혁명 경험이 있는 나라들에서 대충 생겨요. 네. 왜냐하면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신정부 입장에서는 그 군대에다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군대를 숙정을 해야 돼요. 네. 예전에도 소련에서 이제 러시아 제국에서 소련으로 넘어갔을 때 군대를 제대로 숙정 안 했기 때문에 관리 안 했기 때문에 내전이 터졌잖아요. 네. 붉은 군대하고 백색 군대. 그래서 이란이 그 숙정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라크는 전쟁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군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 위에다가 좀 약간 하나의 핵심적인 군사 조직을 만들고 세뇌에다가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란 혁명 수비대예요. 네. 이 군사 조직의 목적이 이렇게 외부에서 나온 적군이랑 싸우는 거 아니고 체제를 유지시키는 거. 그리고 체제가 유지할 수 있게끔 해외에서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의 가장 큰 목적은 체제 네. 유지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을 유지하려면 내부로부터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군사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혁명이 뜬금없이 일어났는데 그거 이제 바로 이란 혁명 수비대예요. 그러니까 정규군보다 더 파워가 막강할 수밖에 없겠네요. 와, 너무 막강해요. 너무 막강해요. 지금 이분들은요, 일단은 군대는요, 이란 군대는 질병제이거든요. 징병제예요. 네, 징병제요. 아이들 가야 돼요. 네. 근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원제예요. 지원제, 예. 예, 거기 안에 있는 병사부도 장군들 같이 다 지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맨 처음에 창설됐을 때 누구들이 만들었냐면, 네. 혁명 당시에 혁명에 가담했던 젊은이들 있잖아요. 네. 그 젊은이들이 맨 처음에 만든 거예요. 이란 혁명 수비대를. 그리고 그래서 이름이 이란 혁명 수비대군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 지금 대통령이 있잖아요. 네. 근데 힘으로 따질 때는 대통령의 3위로 보셔야 돼요. 대통령의 1위는 예, 1위는 이란 종료 최고위 위원장. 네. 하만에 2위는 이란 혁명 수비대 다음에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를 우리가 하나 들자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예.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거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네? 이제 중동이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사건이 그거예요. 아흐메디네자 대통령 시절에는 또 이렇게 좀 약간 시위가 일어났는데 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대통령한테 왜 제대로 진압을 안 하냐 하고 이제 둘이 공식 자리에서 언쟁을 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대통령을 살짝 이렇게 친 적이 있었거든요. 살짝 친 건가요? 때린 게 아니라. 이건 좀 약간 중동에서는 그 정도는 살짝이에요. 한국에서는 기분이 나쁠 일이지만. 네.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얼굴을 아무리 근데 그래도.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그나마 일인가요? 저는 봐줬어요. 그나마 귀여워 보여요. 네. 그전 대통령, 하테미 대통령 때도 똑같은 문제. 이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났는데. 네. 대통령이 좀 약간 온건파이다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불고 싶더라고요. 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와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빨리 진압해. 진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권에 이제 간섭하려고.
이거는 더 공식적이고 더 화끈한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야 빨리 그걸 해. 안 하면 내가 넌 내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폭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공식석상에서 하테미 대통령, 아흐메디네자드 아니고 그전 대통령. 네, 그전 대통령에게. 예, 99년인가 그때였는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누가 봐서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대통령한테 야 이거 빨리 해. 아니면 내가 너를 쿠데타로 내려다 줄게 하면 그렇죠. 군인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사례들을 보면 이란 혁명 수비대의 파워가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위에 있고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와 봐서 이번에 사살당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란 혁명 수비대 중에서도 쿠두스 군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내에서도 이렇게 조직이 좀 갈리는 거죠?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최고의 사람이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인데, 네. 사령관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술레이마니였어요. 왜냐하면 술레이마니가 담당하고 있는 부대가 네.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핵심 부대예요. 쿠두스요? 그렇죠. 네. 쿠두스는 뭐냐면 중동 발음으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 네. 이거 무슨 의미냐면 맨 처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생길 때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시아파 수니파로 넘어가서 우리는 일단 예루살렘의 해방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무슬림 국가들이랑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해방군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만들고 남의 나라들이랑 가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우리 빨리 이스라엘을 치고 예루살렘을 해방시키자 하는 핑계하에서 중동에 있는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쿠두스 군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사력이 있는 외교부. 군사력이 있는 외교부. 그렇죠. 그래서 술레이마니는 자꾸 아프가니스탄에 있고 예멘에 있고 이라크에 있고 시리아에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꾸 외교 접촉을 하고 군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럼 이란 혁명 수비대 안에 쿠두스 말고 다른 조직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를 이렇게 군으로 생각하시는 거 말고는 네. 재벌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뭘로 생각해도 된다고요? 재벌요, 재벌. 재벌. 예. 예를 들면 이란의 지금 이란 경제 아마 30% 정도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담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담당을 하나요? 예를 들면 도로 건설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회사들이 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석유들 있잖아요. 네. 원유, 가스 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는 부대이거든요. 굉장히 특이해요. 예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군사 조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외교력도 있고 거기다가 이란 경제의 상당 부분을 또 이란 혁명 수비대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인 군사 조직이라고 아예 보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일반적인 군사 조직보다는 훨씬 좀 약간 복합적인 군사 조직인데 근데 이것도 잊으면 안 돼요. 중동에 있는 군대들이 네. 군부대가 거의 터키 말고는 대다수가 그래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 있는 원래 이집트 군도 자기 회사들이 있어요. 막강한 회사들이 있어요. 중동에 있는 웬만한 급 나라에 있는 군사 조직들은 다 자기 회사들, 큰 회사들, 대기업들이 있고 네. 그중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나라의 30%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권한이 이란 헌법에도 어떻게 좀 보장이 돼 있다거나 그렇죠, 공식화돼 그렇죠. 있나요? 그렇죠. 그건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헌법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때 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마음껏 장난을 치거나 돌아다닐 수 있게끔 다 헌법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군사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란의 실권을 꽉 쥐고 있는 데가 바로 이란혁명 수비대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이란혁명 수비대가 이슬람 수호, 그러니까 이슬람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명목하에 본인들 배만 불린다.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는 모양이던데요. 이제 일부 이란에 있는 이제 최근에 와서 반정부 시위들 많이 일어났는데, 네. 이제 그 반정부 시위 하는 쪽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뭐 이렇다 왜냐면 그분들도 알아요. 그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원래 이렇게 강하게 진압된 거 뒤에도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다는 걸. 네.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그 반정부 시위를 일어나는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 만약에 뭐 서방 쪽으로 시장이 개방이 되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권력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핵실에 그거는 너무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제 예전에 제재를 받았잖아요, 이란이. 네. 그 다음엔 잠시 풀렸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큰 언쟁이었어요. 이제 시장이 개설되면 개방되면 이란 혁명 수비대는 어쩌겠어. 옛날만큼 좀 약간 장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네. 문제들이 이제 나올 때는 이제 나라 쪽에서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제부터는 그냥 원유 아니면 가스 그런 것만 담당하고 이제 나머지 민간인들 할 수 있는 거는 참 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네. 큰 문제가 생겼었죠. 군하고 정부 사이에는. 네네. 당시에 그 말씀해 주실 그때가 이란 혁명 수비대 위상이 가장 흔들릴 뻔한 그런 시기였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하마네이 그 정유 제거위 위원장 네. 이란의 이제 제일 큰 사람이죠. 네. 그 사람도 정부도 개방을 하고 싶은데 개방을 하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그때 흔들리니까 살짝 막는 왜 우리는 굳이 미국이란 서양이란 합의를 해야 되나. 네. 약간 장애를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요즘 최근에 이란하고 미국과의 어떤 갈등 조짐을 봤을 때 지금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 반미 감정이 네. 반정부 쪽으로 지금 옮겨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앞으로 어떤 위치에 서거나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제 그거는 진짜 예측하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네. 이번 술레이마니 이제 사건으로 그 반정부 시위가 완전히 가라앉았고 네. 다시 한번 반미 감정이 너무 심하게 나오고 다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당분간 왜냐면 나라의 영웅 같은 군인이 죽었는데 누가 이 상황에서 반정부 시위 하겠어요?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좀 약간 미움을 받을 건데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이란 그 비행기가 추락됐잖아요. 네. 또 비행기 추락 사건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반정부 감정에서 반미 감정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반정부 감정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이 흐름에서는 이란 혁명 수비대 제일 핵심적인 이 사람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보다 더 가격한 행동을 할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예전만큼의 모습보다는 더 가격하거나 아니면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는 거, 또 이란 내에서 지금 많은 부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오늘 저희가 좀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고 신하 씨 아시아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